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공부할 것은요, 소의 이익을 공부하겠습니다. 소의 이익. 사실 소의 이익 그러면요, 비슷한 개념이 많습니다. 법률상 이익이라든가 원고 적격이라든가 처분성이나 이런 걸 많은 공부하는데요. 이 소의 이익까지 오려면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소송상 이익이라 이렇게 보죠. 소송상 이익. 무슨 얘기냐면 어떤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다음에 소송이 종결됐을 때 뭐라도 남는 건더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죽어라 했는데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로 소송합니까? 그죠?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남는 게 있으려면은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게 소송상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소송상 이익에는 자, 여러분들 이익이 되려면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처분성이 있어야 된다. 처분성. 그 다음에 처분성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바로 공법관계 된다.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자, 보십시오. 공법관계, 사법관계 한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처분성 나오죠. 두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 한 문제 나오죠. 소외이익 한 문제. 합해가지고 5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엄청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처음에 공법관계, 사법관계 나누는데, 자, 행정법 관계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자, 일단 행정법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 관계는, 자, 권력 관계와 그 다음에 비권력 관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권력 관계. 그래서 권력 관계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집니다. 그 다음에 비권력 관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국고관계라는 거 있죠. 국고관계. 자, 국고관계라든가 행정사법관계. 행정사법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요게 나옵니다. 국고관계. 자, 국고관계는 행정재산을 일반 사인이라든가 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에 빌려주고 말이죠.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을 국고관계라고 그래요. 자,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국고관계예요. 알았죠? 국고. 뭐냐면 국가 재산을 점점 부풀려주는 거죠. 좋은 거죠. 자,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세입과 세출이 다르죠. 세입 예산은 480조.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은 얼마입니까? 550조예요. 항상 마이너스 70조를 기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금. 연금이 우리나라가 1년에 1조씩 까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나누는데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은 50만원 받죠? 공무원연금은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평균. 근데 지금 앞으로 오늘 제가 뉴스 보니까 앞으로 100년 전이죠. 100년 후. 100년 후면은 우리 한반도 인구가 얼마로 줄어든다고 나왔었죠? 1150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년 후면 우리나라가. 아시겠죠? 보니까 이 경기도가 400만 명, 서울이 290만 명쯤 됩니다. 지금보다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그대로 20억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나라가 엄청나게 위협을 받는다.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단절됐지 않습니까? 그죠?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절벽, 모든 게 절벽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바는 뭐가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야겠죠. 특히 위정자들은 이걸 판단 잘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 권력관계가 이제 중요한데, 권력관계에서는 바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권력적 관계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일단 파악을 하시고, 자, 여기서는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소송 제기하죠.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 제기하고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소의 이익이 됩니다. 근데 소의 이익을 우리가 판단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게, 자, 그러면은 행정소송 왜 제기할까요? 행정소송의 소송물.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뭐 10년, 20년 공부해도 소송물이 뭐냐.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바로 소송물은 바로 행정처분의 위법입니다. 위법. 위법이에요. 위법성 가지고 우리가 소송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서는 시험에 뭐가 출제되냐면 판례가 출제됩니다. 한 문제 이상이 나오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건축물을 허가했습니다. 건축을 허가했는데 이격거리가 있어요. 이격거리 뭐냐면 건축법상. 여러분들 건축법 가장 중요한 법이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토지수용법, 그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청구법,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이렇게 9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1세기 지금 2020년대 딱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이 중요합니다. LH공사 사건 봤죠? LH공사 사건이 뭐예요? 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투기하겠습니까? 건축 때문에 그런 거죠. 건축이 아니면 투기할 필요도 없죠. 자, 얼마 전까지 정말 아까 만원, 2만원짜리 땅이 뭐 100만원, 막 200만원, 1000만원 갔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미리 그 사실 정책을 알고서 빼냈죠. 그래가지고 거기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대기업이고 무슨 뭐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해도 사실 죽을 때까지 현금 10억 모으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5억도 힘들어요. 통장에 5억 넣고 있기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투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한 50억이 들어오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뜻합니까? 이렇게 50억 벌었으면 다른 일반인이 50억을 손해보겠죠? 국민이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뭡니까, 이 청와대라든가 이쪽에서 판단할 때, 또는 국회, 여기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고, 불편부당한 어떤 정책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소외 이익 공부할 때, 이런 기본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건축 공사가 완성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당신 왜 이격거리 안 지켰어 하고 예를 들어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건물 다 올라갔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격거리입니다. 이거는 소외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알아두시고. 자, 행정법이 사실은 법학 중에 제일 힘들어요. 제일 딱딱하고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이재명 뭐 지사라든가 대부분 다 이제 법학과 다 법대 출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다 법대 출신이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이 고시를 늦게 되고 안 되고 이렇죠. 옛날에 조국도 마찬가지지만 왜 안 됐겠습니까? 바로 행정법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행정법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신 이거 논하라 그러면 쓰질 못해요. 꽈락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옛날에 사법고시, 뭐 이번에 뭐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법고시 출신들 아니에요. 뭐 60점 맞고 수석했습니다. 60점이 뭐예요? 40점은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행정법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집행이 완료됐을 때 소액이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대집행. 자, 행정대집행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대집행. 대집행이 완료됐을 때 여기에 대해 소송할 수 있을까? 소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원고적이 있을까? 소액이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 끝났는데. 그렇죠? 사람도 심장이 멎었을 때 다시 소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역 입영 가십시오 라고 영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죠. 현역 입영 영장이 나왔는데 두 가지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입대한 것과 수동적, 피동적으로 입대한 게 다르죠. 억지로 간 것과 자발적. 뭐가 소액이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간 것은 소액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뭐 지금 전쟁 같은 경우 옛날에는 총 들고 가서 수류탄 던지고 이게 전쟁이었는데, 자, 우리가 소외이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외이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또 따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자, 내가 항상 이 처분성을 강조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이 처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항상 이 공거준이잖아요. 그죠? 요건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거부행일지라도, 자, 이게 조심해요. 이 거부가 문제입니다. 거부행일지라도, 이겁니다. 거부행일지라도, 이 사법관계 거부는 처분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법관계 거부. 예를 들어서 무슨 협의 취득했을 때 이거에 대한 거부. 여러분들 협의 취득, 협의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사법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협의라는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일치가 됐다. 이런 얘기죠.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의사표시를 일치했다. 이건 뭐예요? 일종의 사법행위라는 거예요. 사법행위가 있으면 이것은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처분 해봤자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출제 되겠습니다. 사법관계에서 거부를 아무리 했어도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이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데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위원회입니다. 그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왜냐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격이 중요하죠. 형식적으로는 뭐죠?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어떤 기능을 봤을 때는 재판의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사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법.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뭡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행정청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청. 그 다음에 세 번째죠.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어떡하죠?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 12월 달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행정기본법 위원장이세요. 그분 유명한 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저를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공부를 좀 덜 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도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저한테, 이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젊으니까 이군 그러는 거예요. 이군, 이번에 행정심판 전치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왜 그러냐면 1994년도에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임의적 전치주로 바뀌었어요. 임의적. 알겠죠? 임의적 전치주로 바뀐 걸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법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행정법의 앞에 공법관계, 사법관계도 모르는 놈이 그죠? 행정심판 전치주의까지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행정법 공부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원래 공법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공법은 형법, 형소법, 행정법, 헌법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공법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공법을 제일 많이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도 생활하고 사법시험 위원, 행정고시위원, 국정원 위원, 교육부 위원 다 거쳤잖아요. 다 하고서 이번에 이제 법제처 그걸 끝나고서 이제 나왔는데 원래 제가 고시학원 강사잖아요. 그래서 원래 본직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논설위원도 이제 해가면서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답이 뭡니까? 바로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답이죠? 뭐라고 출제돼? 만약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답이죠? 기각을 해야 됩니다. 기각. 아시겠죠? 기각. 이렇게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위 이거 기간이 경과했을 때, 자,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은 뭡니까? 행정심판 재결입니다. 재결 기간은 이게 훈시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물어보는 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원리, 프린서플을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 행정심판 재결을, 원래 재결은 말이죠.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연장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정심판위원회 제기했습니다. 근데 10일에서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기간은 훈시 규정이다. 자, 이번에 어떻게 나왔죠? 강행 규정이다. 틀렸죠?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훈시 규정은 안 지켜도 되죠. 그러나 안 지키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바로 훈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테마가 시험에 출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가 물론 나오죠. 유승준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유승준이가 그 당시에 이중국적입니다. 국적법상. 국적법상 원래 22세까지는 이중국적 할 수 있어요. 그러나